자, 첫 번째 사건입니다. 우리 군 기밀을 빼내려 한 이른바 이 중국인 간첩으로 의심되는 중국인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탕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는데 그런데 결국은 간첩죄를 묻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중국인의 정체부터 만나보시죠. 군인을 포섭해서 군 기밀을 빼내려 했던 중국인 정체가 궁금합니다. SNS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서 군사 기밀 넘기면 돈 줄게 라며 현역 군인들을 물색했다는 거예요. 이 중국인은 중국의 정보기관 요원과 함께 우리 군 기밀을 빼내려 했다라고 합니다. 비인과 휴대전화를 부대에 반입시켰고 한미연합 연습 진행 계획 등의 자료도 중국인에게 건네졌다고 합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어요. 특히나 이 스파이 수법으로 비대면 범행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간첩 행태죠. 스파이 장비를 발송하고 손목 시계에 장착되어 있는 초소형 몰래카메라, 데드드롭 형식으로 군 기밀과 그에 대한 대가를 교환했다고 합니다. 특정 장소에 군 기밀과 대가 등을 두고 회수해가는 방식입니다. 자, 이 사건 깊게 파헤쳐줄 분 모셨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 경기대 이수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간첩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간첩법이 적용이 안 됐고요. 지금 이런 류의 이제 사건들이 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수법을 보면 네. 오픈 채팅방이라는 걸 열어요. 그게 뭐예요, 오픈 채팅방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일종의 알바를 구하는 식의 아. 네, 지금 이런 수법은 사실 마약 거래에서도 많이 사용되거든요. 마약 거래에서도 쓰는 수법이다. 네, 그래서 오픈 채팅방 관심 있는 사람 모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일단은 연 다음에 금전을 이제 목적으로 마치 뭐 대수롭지 않은 정보인 양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모집책이 이제 모집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죠. 아까 뭐 데드드롭 이렇게 어려운 데드드롭? 말씀 네, 쓰시는데 쉽네요. 던지기가 훨씬 더 쉽네요. 네, 뭐 장소 제3의 장소를 비대면으로 그냥 정보를 넘기는 겁니다. 마약 거래 하듯이. 근데 교수님, 네. 그 스파이들이 주로 저렇게 쓴다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네, 네. 서울역 4번 출구에 있는 뭐 사물함에 정보를 놓고 가시오. 뒤돌아보지 마시오. 네. 뭐 이런 거. 네, 몰래 카메라를 일단 보내주고 찍은 거를 거기다가 이제 넣어놓고 가라. 그러면 돈을 송금하겠다. 아마 코인의 형태로 송금하지 않겠습니까? 이 심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경계심이 없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군사기밀은 사실 일반적인 범죄 그 내용하고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무엇이 뭐 국가 안위를 위해서 중요하고 무엇은 이게 뭐 형법으로 적용하면 되는 범죄인지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해졌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이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중국인들이 네. 자신을 철저히 지금 숨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던지기 방식을 하는 이유도 자기가 그 장소에 노출되지 굳이 안 않기 가도 위해서. 되니까. 네. 그런 건 철저히 스파이처럼 나를 감추겠다 이런 심리예요?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렇게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수법은 사실은 꽤 오래부터 이제 이용이 돼 왔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사건에도 참여한 이제 그 뭐 젊은 군인들이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걸로 보이고 처벌의 수위도 이게 사실은 간첩법을 적용하면 전문가들 나오셨지만 사실 굉장히 엄중한 예. 뭐 거의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 그 적용한 내용은 지금 나오다시피 군사 기밀 보호법입니다. 이건 사실 구속을 굳이 안 해도 될 정도로 형이 낮게 나올 수도 있는 이제 범죄로 취급되다 보니까 일종의 형사범으로 취급되다 보니까 그 전에도 왜 10대 중국인이 그 군 공항을 촬영을 했는데 검거됐는데 다시 놔주고 다시 가서 또 촬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뭐 반국가적인 행위를 해도 지금 현재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걸로 보입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님께 제가 옛날부터 이 간첩죄 관련해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 범죄 심리 효과와 관련된 질문인데 네. 우리나라가 간첩법 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중국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중국인 간첩들은 네. 어떤 마음을 먹게 될까? 야, 거기 가도 걸려도 간첩죄 적용 안 돼, 괜찮아. 그렇죠. 이런 심리 효과가 있습니까? 실제? 네, 뭐 그걸 이제 위화감, 제지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종류의 반국가적인 행위에 대하여 사실은 만약에 상대국이라면 아주 우리나라 법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0대들도 심지어 그와 같은 군사 지역에 들어가도 그게 별일 아니니까 그냥 여행하듯이 한번 가서 다 찍어 와라. 그러면 처벌 안 받고 그냥 뭐 다시 돌아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경계심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지시해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게 현 주소로 보이고요. 사실 그래서 저도 간첩법 개정 도대체 이제 해야 되는데 누가 발의했는지 이런 것들을 뒤져보니까 막상 21대에서 발의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원래 민주당에 계시다가 국민의힘으로 오셔가지고 공천받아서 출마하셨던 분이더라고요. 네. 김영주 의원이라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제의식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법이 개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된 상황이니까 이건 진짜 한시바삐. 뭐 국민의 거의 70%가 이게 꼭 개정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라고 하니 이번 참에라도 좀 제발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오랫동안 이제 북한 관련된 취재를 해왔잖아요. 네. 제가 제보를 받고 취재해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건데 북한이 이 허점을 알고 북한이 우리 기밀을 빼내는데 예전에는 북한 사람들을 보내거나 네, 네. 아니면 국내에 있는 고정 간첩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잘한 사람에게 공작금을 줘서 이른바 북한이 원하는 정보를 빼내거나 하는 수법을 썼는데 이제 북한이 중국인은 간첩법 적용이 안 되는구나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중국인 대리인을 내세워서 이른바 끈앞풀처럼 활용한다. 네, 네. 이런 얘기를 제가 정보기관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실 보이스피싱도 결국 그런 식으로 다단계처럼 이렇게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계속 주문을 하고 하는 행위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응하고 돈은 이제 입금이 되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예, 네. 간첩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 뜨거운 사건 함께 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만나보시죠. 자, 한 범죄자가 어디에 지금 숨어 있는 모습일까요? 경찰이 추격을 했다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 숨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에서 음주가 의심된다라는 음주운전 신고였어요. 처음엔. 자, 30대 남성 운전자 시속 180km, 와, 2.5km가량을 도주했다고 해요. 아파트의 차단 바를 무시하고 그냥 들어갔다. 단지 내 주차 차량에 연달아 충격하고 모습을 감췄는데 알고 봤더니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통 안에서 적발이 됐다는 겁니다. 자, CCTV 영상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쫓아왔어요, 경찰이. 그런데 아파트 차단 바에 막힌 거예요. 시속 180km로 도망간 이후에요. 자, 경찰이 내리자 이 운전자가 저 차단 바 그냥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주차돼 있는 차에 부딪히면서 운전자가 도망가다 휴대폰도 흘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왔다 갔다. 자, 우왕좌왕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갔어요. 경찰이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나오세요. 쓰레기통 문을 두드리자 마치 두더지 잡기처럼 30대 운전자가 쓰레기통 안에서 뿅 모습을 등장합니다. 경찰 이야기 들어보시죠. 쓰레기통 안에서 검거됐습니다. 쓰레기통 확인했는데 6개 중에서 그중에 있어가지고 쓰레기도 있었는데 그 안에서 나오신 거죠. 교수님, 아니 왜 허구많은 데 중에 쓰레기통이 숨은 겁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저렇게까지 이제 하게 된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분이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다는 거예요. 전과자요? 네, 음주 운전 많이 하고 더군다나 뭐 여러 가지 전과가 있습니다. 상해, 폭행, 뭐 특수, 절도. 아유. 그래서 결국은 전과 22범인데도 22범이요? 이분이 연세가 30대밖에 아직 안 됐어요. 어리네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면서 현재도 무면허 상태
상태로 지금 저 짓을 음주운전까지 해서 사고를 내다 보니까 과연 이게 이제 형벌의 이제 수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외국 같으면 뭐 이제 동종전력이었으면 현저히 가중되고 구속이 될 만한 이런 상황인데도 사실은 불구속 입건이 지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적절한가? 저렇게까지 뭐 경찰에 어떻게 보면 법 집행권에 저항을 하고 그러게요. 도주를 해서 결국 숨은 저런 행위를 해도 결국 구속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아니 네. 음주운전까지 벌이고 180km 시속 180으로 막 도주하고 차단밥 뚫고 들어가고 정가 22분에 쓰레기통에 숨었는데 구속이 안 돼요? 구속이 안 됐습니다. 네, 불구속 입건입니다. 네. 이해가 좀 안 된다. 이수영 교수님의 돌직구 비판입니다. 네. 전과 22범의 쓰레기 추격극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경찰은 다 알아내네요. 어디에 숨었는지. 아, 네, CCTV에 잡혀 있어서요. 아, CCTV가 말해주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궁금증도 네. 풀어봤습니다. 네. 역시 교수님입니다. 자, 별 사건 참 많습니다. 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일단 거두절미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24일 오전 3시 왜 이러세요 이분? 고요한 도로에 흰색 차량이 나타나더니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합니다. 한 자리에서 잇따라 회전하는 이른바 이 드리프트 주행. 이걸 레이싱에서 코너 돌 때 하는 기술인데 자기 차로 지금 시내 한복판에서 드리프트를 몇 바퀴 하고 있습니다. 연기도 많이 나고 있어요. 강원도 원주입니다. 돌직구 출신 우리 박정아 의원 지역구인데요. 한번 전화로 물어봐야겠어요. 박정아 의원. 여기서 왜 이러는지. 자, 이렇게 매캐한 연기를 내뿜으면서 실력을 과시하더니 그냥 사라집니다. 원주 시내 일대고요. 아니 교수님 이거 뭔 사건입니까 이거?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인땡그램이라는 네. 그런 SNS 상에서 유행하는 영상들의 이제 제작 과정이 사실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 저게 이제 소위 드리프트 영상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일파만파 뭐 서로 경쟁적으로 막 올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차량을 중고로 외국에다가 팔아서 이제 넘기는 이런 조직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건 이전에도 사실 이런 그 영상들이 4개월 이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궜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된 사건은 원주에서 발생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경찰이 경기 이제 경찰청에서 뭐 수색을 해가지고 잠복하고 있다가 문제는 42명을 지금 검거를 한 거예요. 42명이요? 네, 범인이 42명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죠. 그런데 그 중에 문제는 29명이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신분이. 외국인이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부는 불법 체류자이고 네. 이제 사실은 고용이 돼서 한국을 왔는데 뭐 어떤 경위인지 저 일에 훨씬 더 이제 뭐 집중을 하고 있는 이런 외국인이 29명이고요. 이분들의 뭐 국적이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뭐 키르기스탄, 그다음에 몽골 이렇게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다 저 북쪽에서 오신 분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차량도 우리나라 중고차를 그쪽에다 수출하는 무슨 업체에 불법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하는 행위로 보이고요. 지금 저 복면 쓴 사람이 외국인이군요. 네, 복면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틀림없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고, 네. 그리고는 지금 굉장히 많은 112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이제 밤에 시끄러우니까. 네. 그래서 주민들이 막 여러 번 신고를 한 끝에 지금 검거한 조직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얌전히 중고차나 팔면 되지. 차를 지금 혹사시키는 거 아닙니까? 드리프트라는 거? 근데 이제 그 영상들에는 어떤 광고를 하느냐, 차의 기능이 이렇게 좋다. 이렇게 해도 차가 안 망가진다. 그렇군요. 이런 거를 무슨 광고하듯이 저렇게 올린다고 합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이게 뭐 어떤 혐의로 또 그럼 검거가 되고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드리프트 한 죄 뭐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도로교통법에 네. 공동위험하고 이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난폭운전이요? 소위? 예. 도로교통법에 처벌 조항이 있어서요. 근데 이제 상해를 발생시키거나 이런 것은 아니어서 그렇게 이 처벌이 그 양형 기준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진 못했습니다만 처벌이 이렇게 세진 않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저런 위험행위가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이걸 과시하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고 이제 뭐 멋있다 뭐 이런 반응들 기대한 거군요. 그렇죠. 본인들은 저것을 통해 가지고 수입 이 매매 거래에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모방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서요. 그럼요. 이게 또 철없는
그 어떤 분들은 아, 내 차도 되나? 뭐 이러면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입건돼서 이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는 양형 기준에 따라서 좀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수정 교수님과 함께 오늘 또 세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